자, 이제 에버노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에버노트 사이트로 돌아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에버노트를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금제라든가 이런 서비스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건 프로그램 다운로드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아까 했었던 그 회원 가입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저기 보면 석삼자 같은 한자 석삼자처럼 생긴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거 햄버거 메뉴라고 합니다. 뭐 햄버거처럼 위에 패티 하고 이제 빵처럼 생겼죠? 이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숨겨진 화면이 나오면서 하단에 보면은 에버노트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에버노트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안내가 나오면서요, 저장 버튼 누르면 됩니다. 현재 버전은 91메가 정도 되는 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은 91메가가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전 지금 유선 내역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다운로드가 된 거고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해당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봅시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건 라이센스, 그러니까 사용자 동의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뭐 어떤 잘못 날리거나 이런데 우리는 보상하지 않겠다 등등 뭐 그런 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동의함을 해야지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함 체크하시고요. 옵션 보면 고급 설치도 있고 그냥 설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설치도 가보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 됐죠? 마침 누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코끼리가 나오는데, 이 코끼리 사진은, 이 로고는 에버노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록색도 에버노트의 에버에서 아마 가져온 것 같은데요. 상징 색깔 중 하나고요. 자, 보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이쪽으로 가면 이제 회원가입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죠. 아직 회원가입 안 했으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메뉴,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야지만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거 사실 이런 UI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속 이런 UI 고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비밀번호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여기 가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은 아마 암호가 리셋돼가지고 메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린 로그인 할 거니까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클릭하고요. 저번에 사용했었던 그 이메일 주소를 넣어봅시다. 회원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를 넣어봅시다. 이건 에버노트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이메일 암호예요. 자, 로그인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에버노트 프로그램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에버노트 사용은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버노트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노트라든가 다이어리 같은 거, 플래너를 많이 사용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항상 강조를 하는, 그런 책들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한 곳에다가 자료를 차곡차곡 저장해서 언제든지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해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만 넣어가지고 쌓아가라.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관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떤 공책 세 권에다가 나누어서 적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에 관련된 건 A 공책, 가정에 관련된 건 B 공책, 그리고 개인 아이디어 같은 건 C 공책.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세 권의 공책을 만들었다면 그 세 권을 항상 이동할 때마다 다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공책이 굉장히 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한 것만 가지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공책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놓고 왔어요. 그럼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럼 다른 데 적어가지고 메모에 적어서 뭐 주머니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먹거나, 아니면 막상 공책이 없으니까 귀찮아져서 적지 않다가 잊어먹거나, 뭐 등등등등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계속 열심히 적는다고 합시다. 하는데 어느 일정 이상 쓰면 당연히 공책이 꽉 차겠죠. 그럼 두 번째 공책, 세 번째 공책 이렇게 추가하게 될 텐데, 갑자기 세 번째 공책 쓰다가 첫 번째 공책에 있는 내용 찾아야 돼요. 필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책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곳이 집이라면은 곤란하죠. 집에 갈 때까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항상 우리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정보 나눠서 저장된다는 거. 그 둘째가 검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번 뭐 그 어느 책이 있는지 공책이 있는지 잘 다 뒤져야 한다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온 거였고요. 뭐 플래너가 나왔든 되게 많이 다양한 수단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쓸 때는 여러 가지 영감을 주고 창의성을 주고 이런 건 좋지만은 활용 자체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정보가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뭐 쓰거나 하면 스크랩하는 식으로 따라가기 되게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컴퓨터화된,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툴킷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건 뭐 쓰기가 문제죠. 쓰기 문제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사용하더라도 한 프로그램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용해야지, 뭐 하나는 뭐 구글 드라이브에 넣고, 저거는 여기다 에버노트에 넣고, 세 번째 건 원노트에 넣고, 이렇게 분산돼서 한다면은 실제 저장할 때 뭐 잘 쓸지 몰라도 실제 활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곤란히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때 각각 다 써보고 가장 자신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적극적으로 밀어서 쓰는 게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책을 봐도라도 뭐 여러 강좌나 블로그 강좌 보더라도 이 내용에서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한 곳에 잘 저장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 한 곳만 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잘 고민해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버노트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하던 자료가 다 사라졌다 말면 되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점은 한 곳에서 정리하고 수집한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재빨리 검색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에버노트 사용할 때 가장 큰 중점입니다. 자, 다시요. 잘 모든 한 곳에서 수집 정리하고 검색 가능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작업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에버노트 써가면서 경험이 증가되면서 아마 절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다지 느끼지 않겠지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친절하게 에버노트 사용하기 위한 각 단계를 5단계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운로드 했죠. 두 번째 노트 작성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대요. 한번 눌러봅시다. 그럼 노트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저번에 작성했던 노트가 보이고 있죠? 자, 기본 화면에 이렇게 3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여러 가지 노트북들이 여러분 노트북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요. 노트북들이 막 만들 수 있고 바로가기에다가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노트라든가 노트북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태그 기능은 초반엔 거의 안 쓰겠지만 여러분이 기능을 오래 쓰게 되면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을 보면은 노트와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메모장 하나의 메모 공간이고요. 이렇게 새 노트 누르면은 노트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에는 두 번째 노트 이렇게
이게 만들 수 있고요. 내용에다가도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메모장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에버노트는 이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글자 폰트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이 워드라든가 거기서 본 것이죠. 뭐 이분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고 그 형광펜 긋듯이 할 수 있고요. 근데 막상 더 중요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하여튼 노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설치가 목적이니까요. 여기 노트 보고요. 노트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만든 노트는 지금 다 노트 쪽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죠. 노트들만 보는 겁니다. 노트북은 이 노트에 껴넣는 폴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종이고 이 노트북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폴더, 파일 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지금 하나만 있죠. 물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노트북 만들기 하면은 두 번째 노트북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트를 이렇게 끌어다가 옮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노트는 하나의 노트북에만 저장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의 노트는 하나의 노트북에만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로가기 부분에 노트 갖다 써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바로 두 번 참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 바로가기 넣어서 참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아이콘이 좀 다른 거 알 수 있죠? 노트북. 그거 필요 없게 되면은 이 바로가기에서 빼면은 되죠. 참고 여기서 바로가기 삭제하는 거는 원래 게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에버노트 설치하고 그냥 이것저것 돌려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노트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